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센터인가요? 네, 스포츠센터의 쌤입니다. 로 타일러고요. 네, 오늘은 또 하나 이글스 소식, 조금 어떻게 보면은 단신이라고 할 수 있는 소식이기도 하지만 하나 팬분들한테는 충분히 중요할 의미 있을 소식. 다 중요하죠. 팀 소식이. 타팀 팬들은 좀 관심이 없으실 수 있는 네. 그런 소식이다라고 소개를 해드리고 싶고요. 두 가지 꼭지로 소식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 이글스 내부 FA 장민재 선수의 재계약 소식. 두 번째는 SK 와이번스의 과거 주전 포수 이재원 선수의 영입 소식입니다. 아, 저도 그 기사 읽었습니다. 네, 오늘 아주 따끈따끈한 소식 녹음일 기준으로 그렇죠. 두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장민재 선수는 하나에서 뛰었던 언클럽맨 선수고요. 통산 11시즌 동안을 하나 이글스에서만 뛴 선수입니다. 오. 그렇지만 성적이 뭐 그렇게 객관적으로 봤을 때 네. 좋다고 보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상대적으로 뭐 대형 FA 선수는 아니었고요. 네. 다만 이제 좀 하나 이글스에 대한 로열티가 좀 높은 선수였다. 그리고 팬들도 모두 장민재 선수를 호감형 선수다. 네. 팬들에게는 하나 이글스 팬들에게는 네.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계약 조건은 뭐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총 2+1년, 그러니까 네. 2년 동안은 보장 계약이고 나머지 1년은 이제 잘하게 되면은 추가 연장 옵션이 붙어 있는 계약이고요. 네. 그 2+1년 동안 8억. 액수가 그렇게 높지는 않죠. 그래서 2년간 보장은 4억 원이고 인센티브 1억 원 금액이고요. 근데 사실 필요한 선수긴 해요. 하나 이글스 측면에서. 왜냐하면 뭐 성적적인 측면에서는 뭐 그렇게 뛰어난 선수라고 할 수는 없지만 좀 하나 이글스 선수단 구성이 굉장히 좀 젊어지면서 좀 베테랑이라고 할 수 있는 좀 후배들을 잡아줄 수 있는 선수들이 분명히 필요한데 그런 선수들이 좀 많이 부족했었거든요. 네. 뭐 타자 부분에서는 이제 작년에 2023년에 그 최은성 선수가 들어오면서 많이 좀 그런 뭔가 무게중심을 잡는 최은성 선수가 2024 시즌 주장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네, 어쨌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선수단의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타선의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선수가 됐지만 투수 부분에서는 뭐 올 시즌 다시 FA로 돌아온 이태양 선수도 있긴 했지만 장민재 선수가 꾸준히 그런 후배들한테 어떻게 보면은 좀 귀감 아닌 귀감이 되고 있는 그런 선수라고 보면 되고 굉장히 좀 성실하고 사생활적인 측면에서도 뭐 잡음이 없고 그리고 이제 2022년도 2년 전이죠. 2년 전 시즌에서 하주석 선수가 사고를 치고 헬멧 던지는 사고를 치고 2군으로 내려갔거든요. 그러면서 주장 자리까지 내려놨어요. 그때 임시 주장으로서 장민재 선수가 작년 시즌을 이제 활동을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보면은 확실히 선수단 내에서도 어느 정도 신임을 얻고 있는 선수다라고 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제 일부 하나팬 분들이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내부 FA이고 그렇게 하나 이글스에 대한 충성심을 보여주는 선수였는데 계약 시점이 조금 아쉬웠다. 무슨 말이냐면은 약간 이거는 전혀 정말 알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장민재 선수가 구단과 약간 그런 조건을 가지고 좀 지나치게 밀당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혹을 제기했던 팬들이 있었어요. 네. 근데 어찌 됐던 간에 결론적으로 하나 이글스 선수로 남기로 결정을 했고 사실 선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일생에 한 번 있는 FA 계약이거든요. 그렇죠. 선수 본인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나에게도 일생에 한 번이 될 수 있는 FA 계약인데 나도 좀 더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고 그러면서 당연히 하나 이글스에 남겠다는 생각을 했다. 뭐 저도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고 뭐 계약 조건이 그렇게 터무니없는 것도 아니고 충분히 줄 수 있는 조건을 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사실 또 장민재 선수가 또 굳은 일을 많이 하는 선수래요. 그러니까 장민재 선수가 2022년도 시즌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때 총 126이닝을 던지면서 7승 8패를 했어요. 방어율 3.5 이 정도면 굉장히 준수한 성적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처음부터 선발로 활용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그 해도 외국인 선수가 부상을 당해요. 대체 선발로 올라가서 이렇게 좋은 성적을 거두기가 쉽지 않거든요. 하지만 그 남은 잔여 시즌을 거의 뭐 풀타임으로 선발 로테이션을 지키면서 하나에서 굉장히 알토란 같은 역할을 해줬다. 그래서 22시즌에 장민재 선수의 가치가 굉장히 올라갔었어요. 네. 근데 23시즌 직전 시즌은 그러니까 작년 시즌에서 올해 시즌. 네, 올해 시즌에서 방송이 올라갈 땐 내년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러네요. 네네. 그래서 23년 시즌에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네네. 23년 시즌에서는 조금
성적이 많이 떨어졌죠. 69이닝밖에 못 던졌고 선발로 뛰었는데 3승 8패 방어율도 4.8. 도중에 선발 로테이션을 이탈했어요. 2군으로 가가지고. 왜냐하면 조금 제가 봐도 이제 아무래도 2022년도에 좀 아무래도 좀 길게 이닝을 던져서 그런지 좀 힘이 많이 떨어진 느낌이었고 2023년은 부진했다. 네, 좀 많이 부진했다. 그래서 하나팬 입장에서도 좀 안타까웠다. 그런 게 있어요. 좀 선수들 중에서도 네. 같은 성적을 내더라도 조금 호감인 선수가 있고 좀 그렇지 못한 선수들이 있어요. 맞아요. 장민재 선수는 굳이 분류를 하자면은 그 호감형 선수다. 팬들이 생각하기에는 워낙 좀 다사다난한 선수 생활을 겪었고 이 선수가 원래 그 광주 출신인데 굉장히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야구를 잘하는 선수였어요. 근데 그 당시 이제 부상을 좀 크게 당해가지고 네. 그 원래는 막 구속도 굉장히 잘 나오고 그런 선수인데 유망주 중에 한 명이었는데. 네, 근데 좀 수술을 크게 하고 어떻게 보면은 야구를 못할 수도 있다라는 말까지 본인이 들었다고 해요. 네. 근데 어떻게 또 복귀를 해가지고 뭐 정신력이 대단하네요. 네. 지금 하나에서 계속 꾸준히 또 뛰고 있는 걸 보면은 그것만으로 충분히 기감이 될 수 있는 선수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 시즌에도 뭐 투수 부분에서 뭐 뛰어난 성적은 아니더라도 약간 좀 후배들한테 좋은 선배로서 그런 역할이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그럼요. 예, 그런 역할로서 분명히 좋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장민재 선수 소식은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그래서 오늘자 네. 녹음 일기 중 오늘자 따끈따끈한 소식. SSG 랜더스에서 네. 이재원 선수를 영입을 해왔습니다. 어. 이건 정확히 말하면은 사실 이재원 선수가 SSG 랜더스를 요청을 해서 네. 자진해서 방출을 당하고 네. 어떻게 보면은 무적 선수, 그러니까 지금 무소속 선수를 하나이글스가 데려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영입을 했다. 그렇죠. 예, 이재원 선수가 1년에 5천만 원. 굉장히 거의 뭐 최저 연봉 수준으로 데려온 네. 선수고요. 나이가 많습니다. 1987년생. 88년생이죠. 근데 빠른 88이어서 그냥 뭐 편의상 87년생과 동갑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네. 그래서 류현진 선수와 동기입니다. 그래서 그 이 당시에 SK 와이번스가 인천 연고지잖아요. 그래서 인천 연고지 그 당시 지명을 할 때 SK 와이번스에서 두 선수를 끝까지 고민을 합니다. 류현진과 이재원. 근데 결국 이재원을 선택을 합니다. 네. 그 당시 이제 포수거든요, 이재원 선수가. 그래서 포수로서의 기량이 워낙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류현진 선수는 그 당시 부상 경력도 있었고, 그래서 하나에 오게 된 거죠, 류현진 선수가. 그렇다고 뭐 이재원 선수가 커리어에서 뭐 그렇다고 잘 못했느냐? 그건 아닙니다. 굉장히 잘할 때는 잘했고, 포수가 사실 타격이 그렇게 좋은 포지션이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뭐 100타점을 찍은 적도 있고 두 자릿수 홈런도 꾸준히 기록을 했고, 그런데 문제는 2018년에 이제 그 당시에 SK 와이번스가 우승을 하거든요. 그 우승에 굉장히 큰 기여를 해요. 그래서 마침 또 그 시즌이 끝나고 FA 시즌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기준으로 포수 기준으로 굉장히 높은 4년 69억 원에 계약을 합니다. 근데 이 모든 금액이 다 보장 금액이에요. 옵션이 없습니다. 인센티브가 없어요. 네. 이미 계약하는 순간 69억 원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와. 2019년부터. 네. 근데 FA 계약을 하자마자 선수가 기가 막히게 하락세를 타기 시작해요. 아이고야. 네. 그래서 뭐 2019년 뭐 하락세고 2020년 조금 반등 하나 했으나 2021, 2022 쭉 하락을 하다가 올해는 거의 전력 외 선수가 된 거죠. 그래서 올해 성적이 9푼 1리예요. 1할이야 문제입니다. 네. 물론 타석이 많지도 않아요. 44타수 4안타. 4만타인가요? 44타수 4만타인가 보다. 네. 아니다. 44타수 4안타. 네. 맞네요. 그래서 이제 통산 타율이 뭐 2할 7푼 8리고 2할 때 후반이고 장타율도 4할이 넘어가고 100홈런을 넘긴 선수거든요. 네. 그래서 포수가 이 정도의 공격 지표를 가져가기가 쉽지 않은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하락세가 너무 심해서 SSG 랜더스에서도 당연히 방출해야 되지 않나. 근데 이제 선수 본인도 이제 그런 뭔가 팀 내 입지가 좁아지니까, 게다가 저번 2차 드래프트에서 또 SSG 랜더스에서 또 포수를 또 상당히 보강을 했거든요. 네. 점차 자리가 사라져가는 거죠. 노장 그렇죠. 포수로서. 네. 그래서 결국 자진 방출을 요청을 하고 또 하나와 어떻게 교감이 돼서 하나 이글스로 오게 되었는데, 네. 솔직히 그렇게 중요한 역입은 아니라는 생각은 들어요, 저는. 네. 솔직히 객관적으로는. 이제 다만 만약에 이재원 선수가 살아날 수 있다면 굉장히 싸게 투자를 해서 좋은 뭔가 영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혹시 류현진 선수가 돌아오는 걸 대비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사실 이제 정확히 얘기를 하면은 지금 하나 이글스의 주전 포수가 최재훈 선수거든요. 네. 근데 주전 포수만 있고 백업으로 쓸만한 선수가 정말 부족해요.
백업에 박상원 선수가 있긴 하지만 네. 타격 성적이 너무 아쉽거든요. 그래서 물론 체격도 굉장히 좋고 뭐 송구도 좋고 네. 뭐 어느 그런 능력은 있지만 좀 아무래도 좀 최재훈 선수가 붙박이 주전인 거는 뭐 분명한 사실인데 최재훈 선수가 뭐 다치거나 포수라는 포지션이 1년 내내 뛸 수 없는 포지션이에요. 워낙 힘든 포지션이라서 그래서 그런 체력 안배를 해줘야 되는 포지션인데 이제 2024년 7월에 상무에서 이제 유망주 포수가 한 명 허인서 선수가 제대를 하거든요. 그 전까지 조금 만약에 혹시나 빵꾸가 날 때를 대비를 해가지고 이재현 선수를 영입한 것 플러스 이제 본인도 사실 얼마나 절치부심하고 있겠습니까 지금. 그렇죠. 뭐 대형 FA 계약도 한 선수고 뭐 우승 타이틀도 가져본 선수고 여러 가지로 뭐 거의 뭐 국내 탑 포수다라는 소리까지 나왔던 선수인데 지금 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곤두박질 친 거잖아요 자신의 커리어가. 네. 그래서 본인 스스로도 절치부심하고 있을 것 같고 만약에 또 내년에 또 어떻게 보면은 조금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면은 하나 입장에서는 굉장히 적은 금액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서로 윈윈할 수 있다. 그렇죠. 혹여나 잘 되지 않다고 하더라도 뭐 5천만 원 정도의 투자는 충분히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럼요. 네. 금액적으로 그렇게 큰 부담도 아니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재원 선수요. 네, 이재원 선수. 그 정도면은 해볼 만하다. 맞습니다. 그래서 참 아이러니하게 어떻게 보면은 그 SSG 랜더스의 베테랑 선수였던 네. 김강민 선수와 그렇죠. 이재원 선수가 모두 내년에는 하나 이글스에서 뛰게 된. 기운이 좋아요.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 좀 벌어지게 됐죠. 뭔가 좀 기분이 좀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어떻게 보면은 하나가 최근에 그런 기조에 좀 실패를 인정하는 영입이기도 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가 이제 그 젊은 팀. 그렇죠. 항상 그 젊은 팀을 지향하면서 선수단 연령을 굉장히 낮게 가져가고 유망주만 쓰고 하다 보니까 이게 중심을 잡아줄 선수가 부족한 거죠. 그렇죠. 그런 부족함을 느꼈기 때문에 2023년 이전 그 시즌 시작 전에 뭐 최은성 선수라든지 이태양 선수라든지 어떻게 보면 베테랑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를 영입을 한 거고 이번에 뭐 2차 드래프트에서 김강민 선수를 영입한 거 플러스 이재원 선수를 데려온 것도 이러한 기조와 충분히 연관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에 유명한 말이 하나 있죠. 뭐죠?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마을을 키우는 거다. 그렇죠. 신입 네. 또는 유망주를 그렇죠. 영입했을 때 네. 프론트와 코치진만이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좋은 선배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제가 뼈저리게 느꼈어요. 이번에 사실 노시안 선수가 홈런왕을 했지만 분명히 본인도 얘기를 했듯이 최은성 선수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 그렇죠. 이런 식의 분명 스탯 이외에서 보이는 뭔가 내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다. 아시겠지만 프로 선수로 데뷔했다가 사라지는 선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럼요. 네. 근데 10여 년을 버티는 선수가 있다. 그렇죠. 그럼 그 선수가 겪어왔을 그런 감정의 기복 또는 체력의 기복 그렇죠. 또는 여러 가지 피지컬적인 기복 등이 어떻게 이겨냈냐를 배우는 것도 어마어마한 그 노하우거든요. 그렇죠. 젊은 선수들이 사실 겪을 수 있는 시행착오라든지 그런 뭐 어려움이라든지 그렇죠. 선배 선수들도 대부분의 비슷한 고민을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좋은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역할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게 생각을 심적으로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굉장히 안도감이 들고요. 그럼요. 그 안도감이 왔을 때 네. 그 팀워크가 생기는 거고요. 사실 그렇죠. 믿을 수 있는 네. 팀원이 있을 때 네. 그리고 슬럼프가 왔을 때도 네.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타격 지표 그런 것만 볼 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이제 물론 잘 적응을 해야겠지만 근데 뭐 사실 지금 하나이글스 SSG 선수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코치진도 그렇고요. 그렇죠. 뭐 이재원 선수 입장에서도 뭐 적응하는데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 그래서 본인도 이제 뭐 절치부심하고 당연히 훈련을 하고 있을 거고. 그래서 한 번쯤 또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제가 봤을 때는 기운이 좋아요 지금 한화가. 항상 그런 얘기는 항상 나왔습니다. 그 여러모로 이번에는 좀. 네, 최근 몇 년간 중에서는 가장 기대가 되는 시즌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신인왕과 이제 뭐 홈런왕, 그렇죠. 타격왕. 그렇죠. 타격왕은 아니고. 네. 어쨌든. 네. 타격이 되는 이제 신입도 있고. 그렇죠. 또 다시 뭐 안치홍 선수라는 대형 FA도 영입을 했고. 그렇죠. 그리고 뭐 젊은 외국인 선수 아직은 뭐 까봐야 알겠지만. 그렇죠.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적은 돈으로 약간 복권 한 장 구입했다. 안 돼. 무난하다 아직. 네, 복권으로서의 효과만 있는 게 아니라 약간 뭔가 바이블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목걸이다. 그렇죠. 네. 이게 무형. 네. 무형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네, 그렇습니다. 뭐 장민재 선수와 이재원 선수가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일맥상통하는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다라고 하고 방송 마무리하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그 팟빵에서 오디오 콘텐츠로 스포츠센터 방송 들어보실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유튜브 샘투타일러 채널에서 영상 콘텐츠로 만나보실 수 있으시니까 좋아요, 댓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